얘는 지금 매출이 18%씩 성장하고 있죠. 그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업계 1등 제품이라는 겁니다. 거의 그냥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정도 되면 중국 하이난에서 매출이 최소 100억부터 스타트 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PER 10배 이하 저평가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점. 기술적으로도 매물대를 뚫고 무너졌다가 쌍바닥 찍고 W 패턴 찍은 다음에 매물대 돌파 후 N자형 파동으로 눌림목 후 반등까지 확인시켜준 자리, 차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성장성까지도 매력적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장이 좀 보합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일본 증시도 상당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도 사실 방향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진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으로 자리를 조금만 잡더라도 이제 시장 심리가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한 발 끝난 섹터라든지 최근에 너무 신을 내고 있는 섹터들은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면서 1단계의 반도체는 분명 다시 가긴 하겠지만 지금 눌림이고, 결국 이제 2단계, 3단계에선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2단계라고 말씀드려서 결국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조정이 나올 때 아마 제약바이오 조정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결국 이제 대장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리스크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일찍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눈여겨볼 만한 조선이나 자동차나 건설이나 경기 민감 섹터들,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불경기라는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있기는 할 것이라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초기 단계에는 불경기가 거의 극에 달해 있고 만연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시장 급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요. 추후에 결국 버티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정말 많이 뱉어냅니다. 혹은 가져가서는 안 되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의 지난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 데이터와 경험치,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인생 주식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채널을 이제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고 계신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제 구축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목을 이것저것 막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제가 인생 주식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있죠, 그게 진짜 매수를 적극 고려해볼 만한 종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제 영상만 하더라도 종목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막 이거저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지 매수를 적극 고려한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종목은 제가 인생 주식 코너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종목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매수를 적극 고려해볼 만한 종목인데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린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알테오젠은 일단 이미 예전에 한번 자세히 기업 분석을 올해 초에 이미 해버렸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언급하는 거일 뿐이에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 3대장은 이미 올해 초 그리고 올해 중순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인생 주식으로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또 다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너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좋네? 혹은 다시 타점을 주네?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을 두실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쫙 설명을 드리고, 결국 그래서 오늘 인생 주식이 뭔데? 그거 한번 설명해봐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인생 주식들, 좀 매수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 깊게 그 종목들을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마진율,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추세가 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주도 업종인지를 따져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을 인생 주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종목 오늘도 이제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목은 정말 특색이 있는 인생 주식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은 기업들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종목을 발견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구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일 뿐이지 종목을 추천한다 뭐 이걸 사라 마라 이런 이제 관여를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다. 이거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깨지면 알려주세요. 그것까지 하면 그냥 뭐 거의 리딩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에서 그것까지 해드리는 건 일단 방향성에도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종목, 지금 좋은 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들, 혹은 타점이 아닌데 너무 좋아 보이면 그건 따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업 분석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최근에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정말 많이 눌러주고 계셔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아직 구독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번씩 구독, 알람 버튼, 좋아요와 함께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소개해드리는 것도 소개해드리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한번 제가 흔들릴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급락할 때 진짜 좋은 종목은 파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경기민감 섹터들, 특히 자동차나 뭐 건설, 철강 이런 애들 있죠. 시멘트 이런 애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은 보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조선주를 2019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강력 추천, 진짜 그건 거의 추천이었어요. 조선주는 그냥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수준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한 섹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났죠. 제가 언급해드리고 나서 한 4년 정도는 더 강세를 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10년을 보면 뭐가 중요할 것 같냐? 원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그만큼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본집약산업인 제약바이오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기조 안에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증시가 무너지면 중간에 한번 떨어지겠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낙폭도 좀 부담되는 정도로 낙폭 떨어뜨렸다가 결국 갈 종목이면 다시 갑니다. 그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성장을 달리고 있으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마진율 50% 되고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이잖아요. 시장 흔들릴 때마다 흔들려도 그래도 올라가죠. 막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투자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인생 주식 코너 통해서 좋은 주식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생 주식은 뭐냐? 정말 특색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녹십자 설명드릴 때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이미 이거 3월 16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한번 볼까요? 3월 제가 16일에 소개해드렸는데 이때예요. 이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됐죠? 주가가 거의 뭐 와장창 그냥 작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가격 위로 떨어졌다가 그 가격 위로 올라온 다음에 지금 다시 그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도 너무 좋았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솔직히 아쉽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뭐 증시 영향이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오를 종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이때쯤인데 상장하고 나서 한번 쭉 치고 쫙 진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빠지던 종목이에요. 이거를 차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막 돌파가 1파가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상장하고 조정 나오고 지지받았던 구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 이게 다 8,000원 정도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8,000원 가격대를 떨어지니까 저항 맞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이 매물대 저항 맞고 또 떨어져요. 그리고 쌍바닥 찍고 다시 여기 돌파 시도했는데 좀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돌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였고요. 떨어져 봤자 8,000원 가격대 지지라인은 구축할 것이다 좀 예상했습니다. 근데 8,000원 지지받았던 구간 떨어지니까 저항 맞고 저항을 뚫으니까 지지받죠. 매물대는 뚫으면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그 아래로 무너지면 저항대가 됩니다. 근데 녹십자 웰빙은 분명히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매력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매물대 지지까지 확인시켜줬고 쌍바닥을 만들어줄 때는 사실상 바닥이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닥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닥이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바닥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인 첫 번째 구간입니다.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점만 높이고 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추세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야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상 이제 제약바이오는 계속 강세를 띨 것이고 특히 제약바이오랑 경기순환 섹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에 성공하는 기업들 결국 이제 수출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제가 그 중에서도 미국을 강조드렸는데 아쉽게도 녹십자 웰빙은 미국 수출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앞서서 제가 미국 수출 수혜 볼 만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녹십자 웰빙은 중국 수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뭐 중국 다 왕따 시키고 중국에서 막 다 공장 빼는 추세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거 뭐 잘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페널티 어떻게 보면 좀 별로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2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은 올해 177억, 내년에 300억대로 그리고 매출액은 1300억에서 1900억대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은 50%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순이익 100억, 67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은 20억대에서 80억, 84억, 105억, 177억, 335억 꾸준히 성장하고 순이익은 15억에서 67억, 80억, 67억으로 잠깐 다운됐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 114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0억. 부채 비율은 50%대 그리고 순이익률 우리가 마진율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원래 3%대 2%대까지 떨어졌다가 8% 7%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거의 13% 8%까지 올라와요. 내년에는 17% 11%까지 올라옵니다. 내후년에는 더 올라갈 걸로 봐요. 마진율이. 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거로 기대되는지는 자세한 기업 분석 제가 해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PER 10배 이하면 보통 저평가라고 하죠. 내년부터 이제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요. 내후년에는 더 떨어지겠죠. 마진율,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PER까지 10배 이하로 떨어진다. 저평가까지도 매력도고 성장성까지 갖춰졌다. 다만 아쉬운 건 시총이 2천억 정도라 주가 변동성이 아마 클 것이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종목이다. 변동성이 큰 걸 감안하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주의할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녹십자웰빙이 뭐 하는 기업이길래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 왜 그렇게 좋게 보느냐. 미국에 수출하는 게 짱이라며. 지금 달러 인덱스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1370원에서 지금 거의 1380원을 찍었어요. 이렇게 달러가 강달러로 가고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사업해서 되겠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설명을 하면서 볼 건데요. 녹십자웰빙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매출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전문의약품 쪽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매출 비중 거의 55%고 상품이 43%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문의약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러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제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그걸로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유 주사제 주요 제품군을 보시게 되면 라인액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녹십자웰빙 주가를 끌어올리는 1번 요인이에요. 라인액주. 그 다음에 비타민 결핍 치료 우리가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증권 분석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계속 햇빛을 못 보니까 어느 날 좀 이게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비타민 D라 그랬나? 햇빛을 너무 안 쬐면은 부족해지는 비타민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비타민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좀 밖에 좀 나가세요. 햇빛을 너무 안 쐬시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주식만 보니까 좀 그런 이제 결핍증도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비타민 B1이었는지 뭐였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타민 C 결핍, 비타민 B군 결핍, 이런 비타민 결핍이 왔을 때 포도당, 사람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지면 포도당 놔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비타민 D 결핍 이거였나? 비타민 D였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 놔줍니다. 습진에 놔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피로는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네, 간 질환이나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게 라인액주입니다. 또 현대인들 얼마나 피로합니까? 그래서 라인액주가 지금 엄청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이게 중국까지 진출하는 제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녹십자혈빙의 주요 제품,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매출이라든지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라인액주 하나의 매출 비중이 지금 33%입니다.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간 기능이 안 좋은 건지 얘가 지금 매출 비중 33%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뭐 비타민, 뭐 대장내시경, 그다음 면역 기능 저하, 뭐 두드러기 습진, 암모니아 혈증 다 매출 비중이 뭐 6%에서 5%, 3%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무려 매출 비중 33%를 찍어주고 있는 게 라인액이에요. 이 라인액.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인액. 녹십자혈빙은 진짜 딴 거 다 모르겠다면 라인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거의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 보시게 되면 라인액주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태반주사제라고 써 있어요. 라인액이. 자, 이 태반주사제라는 제품 이 경쟁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태반주사제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태반주사제라는 거 자체가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이 라인액 자체가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태반주사제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라인액이 거의 80%, 77%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시장 점유율 77%, 국내 1등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1등이에요. 라인액이 태반주사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태반주사제 하면은 다 라인액 씁니다. 그리고 라인액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제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치를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연평균 한 16% 정도는 태반주사제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 라인액주가 이제 태반주사제 안에 그 종류 중에 하나죠. 태반주사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녹십자 웰빙에서 만든 라인액주예요. 얘는 지금 매출이 18%씩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나가고 있는 제품이니까. 평균 16% 평균 시장 증가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업계 1등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면 라인액주가 업계 1등인가? 이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응증,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이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그 질병을 적응증을 확대해 준다 이래요. 이거 치료할 때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치료할 때도 이거 써도 돼.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해 준다고 보통 얘기하죠. 처방을 확대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사해야 되는데 임상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적응증 확대할 거면. 그래서 2009년에 태반주사를 임상을 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시장에 27개의 태반 추출물 제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반 가수분해물 제품이 9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그 라인액이 지금 태반주사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그럼 도대체 그 태반주사제라는 게 뭔데? 우리가 이제 태반주사제라는 거는 태반 추출물이랑 태반 가수분해물 두 종류로 나눠요. 근데 태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태반을 염산에다 녹인 다음에 거기서 생성되는 저분자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반 가수분해물이 라인액입니다. 이거는 태반이나 탯줄, 양막 이걸 원료로 써가지고 가수분해해가지고 생성된 중분자 아미노산이랑 저분자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료랑 공정에 있어서 훨씬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약으로 쓰이는 건데 이 태반 추출물보다 태반 가수분해물이 더 개선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7개 태반 추출물 제품 중에서 17개만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태반 추출물 중에서는 27개 중에서 17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태반 주사제가 태반 추출물이랑 태반 가수분해물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는데 27개 중에 17개만 살아남았어요. 임상 재평가했을 때. 그리고 태반 가수분해물은 9개 중에서 오직 녹십자의 라인액만 허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보호뿐만이 아니라 췌장 기능까지 개선하는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좋고 췌장에도 기능 개선이 있구나. 오케이, 너 인정. 그거 맞네. 거기다가도 처방해줘도 돼.
라이넥만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반 가수 분해물이 훨씬 더 나아진 개선된 제품이기 때문에 개선된 제품은 지금 라이넥만 존재한다. 오직 얘만 있다. 사실상 진짜 찐 개선된 제품은 라이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라이넥,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죠. 미만잡이다. 라이넥이 가장 뛰어나다. 군계 일학이다. 제품 품질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요 요소들의 농축 정도 자체도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원래 기존 제품들은 막 희석이 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농축 정도도 훨씬 라이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태반 주사제 시장 규모 추이를 보더라도 2008년까지 엄청 성장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 2009년에 한번 속된 말로 잡들이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쓸모없는 거, 효력 입증 못하는 것들 다 털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효력이 좋은 국내 유일 허가된 태반 가수분해 방식으로 제조한 태반 주사제는 라이넥만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시장에 한번 확 박살났다가 다시 14년도부터 올라서기 시작했죠. 23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27개 지하거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에 17개 제품만 살아남았고 9개 지하 거가수 분해물 9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 살아남은 게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요, 다른 기업들하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비교가 됩니다. 영양치료 주사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평균 11%에서 12% 정도 성장을 했고요. 녹십자 웰빙 주사제는 19년부터 23년까지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치료 주사제 중에서 이 녹십자 웰빙의 태반 주사제, 이 라이넥이 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전문 의약품 부분별로 매출 추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주사제는 4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넥이랑 필러, 중국 국내 포함입니다. 필러는 비중이 전체 주사제 내에서 50% 이상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 제품군이라고 보셔야 돼요. 라이넥이랑 필러가. 특히 라이넥이. 그래서 2025년부터는 라이넥 중국 매출까지 본격화되면서 컨센서스에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퍼런 게 라이넥이고 까만 게 필러입니다. 이 옅은 진한 회색이 국내 필러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 필러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는 이미 점유율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품질도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 진출까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대략 900억 정도 캐파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7천억 캐파로 신규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캐파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공장을 단순히 외형 확장, 중국처럼 그냥 단순 외형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외형 확장.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상승.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테틱 사업이 본격 진출을 하면서 사업부 매출이 필로드에서 스킨 부스터 제품들, 뭐 지금 파마리서치, PN 성분 난리 났죠? 연어 생식기 추출물 하면서 파마리서치 주가 엄청 날아가죠? 거기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HA 필러 중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출시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400억 규모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라이넥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 제형 자체가 지금은 다 앰플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알 제형 생산 라인을 추가하기 때문에 뭐 신규 공장도 짓고 앰플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깨지면 그 파편이 튀기는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서 2년 안에 전부 다 바이알 제형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육주사 형태로만 지금 투약을 하고 있었어요. 이 태반 주사제가. 근데 이거를 근육주사가 아니라 정맥주사 투여 용법을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이 종료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맥주사 투여 용법까지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이게 판매되는 창구 자체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주사 형태로만 투약을 하게 되면 종합병원 판매 채널 확장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정맥주사까지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종합병원까지 막 뻗쳐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나 유통 판매 채널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태반 주사제에 있어서는 경쟁사랄 게 없어요. 거의.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하다고. 국내 유일 허가된
태반 가수 분해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이게 효능은 제대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라이넥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은 당연히 경쟁사가 거의 없고요. 라이넥 중심의 주사제 매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26% 증가했고 한 3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 식약처 판매가 이제 허가되면서 처음 승인받은 제품이거든요.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처음으로 선적이 되고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50개 병원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약사랑도 중국에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중국 하이난에서 매출이 최소 100억부터 스타트 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도 더 높게 팔립니다. 판매가 자체가 중국에서 더 높게 책정됐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라이넥 자체가 제일 비싼 제품인데 태반 주사제 중에서도 보통 한 1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 혹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정확한 가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가서 맞아보지는 않아가지고 또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15에서 20 정도로 라이넥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가격을 혹시 아시거나 뭐 이건 또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면 우리는 이 정도 가격 받는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반 주사제 시장 규모도 지금 사실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름아름으로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암흑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시장에서 막 몰래 들여와가지고 막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식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허가받은 주사제 막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공장 가동률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장 자체가 이제 신공장이 준설이 됐잖아요. 이 신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외양만 커지고 그 공장 다 못 돌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그때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공장 가동률이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 가동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기존에 거의 110%까지 구공장 막 돌리다가 안 돼서 이제 신공장 막 캐파 확장을 말도 안 되게 늘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70%까지 왔다라는 것은 추후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필러 시장 규모 자체도요.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이 화장품 우리나라가 불티나게 팔았던 국가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화장품이 그렇게 팔려나가진 않고요. 경쟁도 심화됐고 요새는 의료 뷰티 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놓는 막 주사제 이런 것들 있죠. 리프팅 제품, 부스팅 제품 이런 것들. 그래서 요새는 필러 같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 의료 미용, 의료 뷰티라고 얘기하죠.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옛날처럼 코스메틱 중국에서 그렇게 장사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의료 뷰티가 진짜 장사가 됩니다. 오히려 화장품은 요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라이넥이 여기도 나오죠.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 딱 나오죠. 태반 주사 얼마라고 딱 나오죠. 근데 지금도 이 가격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맞는데 29,000원. 정품 라인에 5회권이 뭐 14만 원. 비싸죠. 한 15만 원 하는 거니까 10회권이 27만 원. 제가 대략 요거 가격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5회권 정도. 근데 이제 10회권 정도 하면 이제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영양주사 개념, 진짜 치료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영양 개념으로 이제 주사 처방하는 건데 이제는 에스테틱 용도, 피부를 개선시켜 준다든지 노화 방지를 해준다든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요. 라이넥주 이제 태반 주사제가 갱년기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 갱년기 태반 주사 이러면서 라이넥주가 엄청 붐업이 일었어요.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 개선이랑 노화 방지를 해준다는 거니까 결국 주름을 땡겨준다, 필러다 이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과랑 성형외과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병원에서만 처방이 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미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 태반 주사라고 이제 키워드가 먹히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해주고 노화 방지해주고 피부도 좋아지고 홍조도 개선시켜준다. 이러면서 지금 뭐 실비보험까지 엮어가지고 이거 되는지 마는지 그거 지금 맞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국내 시장은 꽉 잡았고 거의 그냥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앤온리 유일무이 시장이고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른 제품은 있지만 그 특정 개선된 제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진출까지 1등 기업이 나가게 되니까 미용 시장으로서 확장성이 굉장히 크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 추이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처방되는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그리고 이제 치료 목적을 증빙하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 청구가 이제 가능한 거를 또 고려해 보면은 처방액 규모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규모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 추정 테이블도 보시게 되면은 마진율 자체도 원래는 이 DS 투자증권에서 이제 예측하기로는 원래 처음에 변경하기 전에는 한 23년도에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8.7%, 5.6% 나오겠다 이렇게 써놨고 2024년도에는 11.7%, 7.7% 나오겠고 25년은 12.4%, 7.8% 나오겠네 이렇게 해놨어요. 증가율도 10%, 14%, 24%. 근데 바꿨어요. 지금 DS 투자증권에서. 야, 이거 아니다. 성장 속도가 말이 안 된다. 엄청 빠르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10%, 14%, 24%가 아니라 40%로 바꿨습니다. 내년 성장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영업이익률은 8.7%, 5.6%, 23년 똑같지만 올해가 12.9%, 8.3%로 소폭 전망치를 올렸고 내년은 17%, 11%로 대폭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마진율 자체를 굉장히 크게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PER 10배 이하 저평가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 50%대의 안정적인 부채 비율 그리고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내후년에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점. 기술적으로도 매물대를 뚫고 무너졌다가 쌍바닥 찍고 W 패턴 찍은 다음에 매물대 돌파 후 N자형 파동으로 눌림목 후 반등까지 확인시켜준 자리. 차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성장성까지도 매력적이다. 다만 아쉬운 건 시총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아마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지고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결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점 높이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이때였는데 아마 이때 소개시켜드리고 주가 빠지니까 뭐 욕 뒤지게 했겠죠. 개새끼 소새끼 나왔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때 소개시켜드렸던 가격입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구조로 변동성은 크겠지만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기 좋아 보이는데? 나 이거 사고 싶네? 내가 사야지. 그런 식으로 결정 프로세스를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수한 기업, 좋은 기업, 알짜 기업,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대박이 될 수 있는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선정하고 공부해서 분석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녹십자 웰빙 통해서 꼭 계좌에 초대박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알람 버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